이재명 전 대표 본인 사법 리스크 방어에 힘쓰고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의혹과 혐의는 가중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부인 김혜경 씨의 사법 리스크마저 커지는 상황입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 김혜경 씨 1심 재판도 막바지에 다다랐는데요. 먼저 어제 재판에 출석하는 김혜경 씨 모습을 보겠습니다. 네, 검찰에서 이재명 전 대표와 함께 소환 통보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검찰 출석일은 언제라고 예상하세요? 네, 어제 재판에서 재판부가 15일, 이달 15일 김혜경 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다고 하자 김혜경 씨 측이 반대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살펴볼 텐데요. 최지연 기자, 지금 김혜경 씨의 혐의가 공직선거법 위반도 있고 또 법인카드 유용 혐의에 대해서도 지금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 양쪽을 말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공직선거법 관련 수사 관련해서 이제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를 들면서 이제 반발을 한 건데, 경기도 법카로 민주당 소속 의원 배우자들에게 대선 경선 기간 동안 식사를 대접했다. 이게 그 김혜경 여사의 선거법 위반 재판이죠. 네. 이 재판 중에 15일 날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김혜경 씨 측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현재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재판에서 신문을 받으면 이 경기도 법카 의혹에 대한 수사에 불이익이 발생한다 이렇게 반발을 했습니다. 이 형소법에 따르면 검사 또는 변호인은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등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신문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 김 씨 측은 검사 쪽에서 묻고자 하는 내용에 법인카드와 관련된 내용도 포함이 돼 있을 텐데 답변을 설령 내가 하지 않더라도 검찰의 질문 내용 자체가 언론에 나가게 된다면 그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에 심각한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양은경 변호사님. 네. 그러나 저희가 듣기에는 김혜경 씨 쪽 주장도 일리가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공직선거법 위반과 법인카드 유용 혐의는 상당 부분이 겹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한쪽에 가서 피고인 신문을 받으면 다른 한쪽에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말 맞는 말 아닙니까? 근데 사실 그러면은 답변 거부하면 되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은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헌법상으로 자기한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진술 거부. 진술 거부권 있습니다. 묵비권 행사. 맞습니다. 네. 증인하고는 다릅니다. 네. 증인 같은 경우에는 증언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증언을 해야 되고 네. 위증하면 처벌을 받지만은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내 죄를 내가 부인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네. 그 피고인 신문 하다가 이거는 지금 법카 수사하고 관련될 수 있겠다. 그럼 대답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조국 의원 때문에 전 국민이 그걸 알게 됐죠, 사실은. 맞습니다. 조국 의원 같은 경우에는 증언 거부를 한 것이고 네. 이번 같은 경우에는 피고인은 더군다나 헌법상으로 진술 거부권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렇게 증언 거부도 아니고 피고인 신문 자체를 갖다가 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거부한 이런 상황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네. 자, 공직선거법 위반만 포커스를 맞춰 보면은 그때 이제 4명이 밥을 먹었는데 계산한 것 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요. 네. 그런데 각자 그 관련자들의 진술이 다르잖아요. 1심 판단은 어떻게 내려질 것 같습니까? 임박한 것 같은데. 일단 이제 지금 배모 씨가 판결이 확정이 된 상황이에요. 네. 당시에 이제 실제로 결제 행위를 했던 이 배모 씨 같은 경우에 유죄가 확정이 됐습니다. 10개월 징역? 그렇습니다. 2년 집행유예. 집행유예가 확정이 됐고요. 네. 이 사람 판결을 기준으로 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판결문 자체에 그 김혜경 씨하고 공모했다라는 부분은 없습니다. 네. 그럼 이제 결국 김혜경 씨가 이걸 알았느냐 몰랐느냐 그 부분이 문제가 될 텐데, 사실 몰랐다는 부분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형사적으로 좀 무리가 있는 주장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밥 먹은 자리 자체가 지금 자기 남편의 대선 경선을 앞두고 의원들한테 지지를 호소하는 자리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선거법 문제가 없다면은 자기가 사실 밥을 사는 게 자연스러운 그런 자리입니다. 네. 그리고 이 지금 배모 씨가 결제한 것을 몰랐다? 물론 일일이 건건이 결제하는 거에 대해서 허가를 안 받았을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배 씨가 여러 가지 음식이라든지 이런 걸 조달 행위를 했던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앞서서 어떤 포괄적인 허락이라든지 동의 이런 부분이 당연히 전제된 그런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는 김혜경 씨의 혐의 관련해서 고작 7만 원 때문에 째째하다 이런 말이죠. 고작 7만 원 때문에 재판에 불려다닌다 그러면서 부당한 기소라고 주장을 하고 있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자기 밥값 자기가 냈는데 제3자들이 제3자의 밥값을 냈는지 알지도 못하는 제 아내는 7만 몇천 원 밥값 대신 냈다는 이상한 혐의로 재판에 끌려다니고
이재명 대표 그 부인은 본인이 계산하지도 않고 그 사실도 모르고 있는 세 사람 식대값 7만 8천 원 때문에 좀 어마어마하게 지금 재판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관련 법인카드 129차례 압수수색을 했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국민의 시선으로 볼 때는 정말 불공정하다. 네, 최창렬 교수님. 이제 국민의 시선으로 볼 때는 불공정하다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만은 아무튼 이제 국민들이 보통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네 사람이 밥 먹은 후에 7만 원이 문제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다. 좀 고개를 갸웃하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 네. 부분 특히 법인카드 유용 문제, 지금 저 문제 말고 또 경기도 법인카드 문제가 또 있잖아요. 네. 저 사건 말고. 그것도 보기에 따라서는 지금 이 경기도 압수수색을 여러 번 했잖아요, 검찰이. 네. 네. 그리고 나서 또 그 사건은 경기도 법인카드 얘기는 경찰이 무혐의로 나왔던 얘기란 말이에요. 네. 근데 검찰이 다시 이제 들여다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물론 이제 그 당시 이제 이 검수완박법 때문에 검찰이 다 못 보는 게 있어요. 그래서 네. 검찰이 다시 보는 건 맞는데 그런 거 다 떠나서 법률적인 지지를 다 떠나서 저 7만 원, 네. 저 지금 이제 민주당 분들 말씀처럼 네. 문제하고 법인카드는 그렇게 압수수색을 여러 차례 했는데 이제 와서 다시 또 그 이재명 그 김혜경 부부를 또 소환하기로 돼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 7만 원은 별개 문제예요. 전체 밥값이 10만 원 넘어 나왔는데 본인 밥값을 뺀 거, 나머지 사람들에게 나머지. 대신 내준 밥값 이게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알 수가 없어요. 김혜경 여사가 저 돈을 냈는지 안 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죠. 네. 알았는지 몰랐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네. 거잖아요. 그게 결국 이제 1심 판결의 결과를 보고 우리가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건데 네. 지금 우리 앵커 말씀처럼 아니 어쨌든 간에 그건 다 내고 나머지 7만 원 이 문제 가지고 이렇게까지 요란하게 이 수사를 하나 그리고 재판을 하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순수 법적 관점으로 따져보면 말이죠. 네. 그 자체가 위법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재판에 넘겨진 거잖아요. 네. 검찰이 기소를 한 거고 그 판단은 이제 사법부가 하는 겁니다. 네. 아무튼 그러나 이런 가정은 들어요.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아니었다면 말이죠. 네. 이렇게까지 특히 저 문제, 요 문제에 국한시켜본 전 네. 대장동, 백현동, 대북송금은 당연히 기소가 됐다고 맞다고 보는 것인데 네. 이 법인카드 문제, 이 문제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유권자들이. 저건 좀 심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개연성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승훈 변호사님 이제 이 이야기를 이어가 본다면 말이죠. 비록 액수로 7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지금 수천만 원이 관련돼 있을 것으로 보이는 법인카드 유용 혐의의 어떤 상징적인 시발점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검찰에 왜 이런 식으로 악용을 할지를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악용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법인카드 이용 의혹이 지금 3년 전에 나온 얘기잖아요. 네. 근데 왜 이제서야 이재명 대표와 부부인을 소환한다고 하지? 검찰은 이렇게 무능력한 것인지 아니면 이재명 대표를 죽이기 위해서 순차적으로 그냥 시간을 정해서 하는 것인지 네. 그것에 대해서 저는 국민들이 상당히 분노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예를 들어서 구의원, 시의원 선거라든가 구청장, 국회의원 선거까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뭐 일반 유권자나 당원들과 밥을 먹은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과 밥을 먹은 건데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 7만 5천 원 가지고 기소를 한다고 할 때는 앞으로 대통령 선거에 나가는 사람들은 다 불법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네. 뭐 이게 수사를 하면 유죄가 되는 것이고 수사를 안 하면 무죄가 되는 그 정도의 형국이라는 것은 국민들도 다 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7만 5천 원의 액수의 과다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 선거에서 상대 당 후보를 7만 5천 원 갖고 국회의원들과 밥 먹는 걸 기소해? 라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이 변호사님, 제 질문에 대한 그 부분의 답변을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비록 7만 5천 원이고 4명이 함께 있었던 자리에서의 밥값을 대신 내줬느냐의 그 의혹과 관련된 재판인데 이것이 수천만 원이 관련돼 있을지도 모르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의 시작점이 될 수가 있다. 왜? 같은 법인카드였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비록 액수는 7만 원이라 하더라도 이번에 이제 김혜경 씨에 대한 1심 판결의 여부가 매우 중요해지는 것이 거기에 있는 것 아니냐라는 관점을 어떻게 보시느냐 하는 겁니다. 저는 좀 그 관점에는 동의하기 어렵고요. 예. 만약에 왜 동의하기 어려우십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같이 문제가 된 사건인데 가령 7만 원이 유죄라고 보는 순간 사법부가요. 네. 나머지 뭐 2천만 원이 됐든 3천만 원이 됐든 그쪽도 유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검찰이 의도적으로 하고 있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화영 전 부지사한테 기소를 해놓고 네. 1년 6개월 동안 기다렸다가 유죄 판결 나니까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검찰이 혹시 이 밥값이 무죄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무죄가 나오면 기소를 안 하고 유죄가 나오면 그때서야 법인카드를 기소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자체가 의도라는 겁니다. 검찰이 이렇게 의도적으로 수사를 하고 그 수사 시기를 조율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그걸 이제 의도라고 표현하셨는데 검찰도 수사를 할 때 계획이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무작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의 특수부 검사가 289회의 압수수색을 해놓고 2, 3년 있다가 이제서야 소환하고 이제서야 기소하고. 그런 점은 저희도 궁금하긴 해요.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자꾸 나서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네. 몇 가지 반론을 할 게 너무 많은데 네. 우선 그 7만 8천 원 있잖아요. 네. 7만 8천 원은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개 그 수천만 원이 될지도 모르는 그 중에 한 편이고 예. 또 지금 선거법에서는 가장 엄하게 다루는 게 금품 제공입니다. 네. 이것도 선거법에서 엄한 사안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7만 8천 원 이재명 대표도 7만 8천 원 사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그 프레임을 그 씌우는 거죠. 그러니까 네. 왜곡하는 거죠. 7만 8천 원 사건 왜곡하는데 조금 전에 박찬대 의원이 129차례 압수수색했다 법인카드. 129차례 이게 뭐냐면은 그 어떤 소고기 사고 초밥 산 거 전표 한 장 한 장이에요. 그 가게들을 다 찾아다니는 거죠. 그렇죠. 네. 그 가게에 카드 하나를 이제 제공받은 게 카드 전표 하나를 제공받은 게 한 건 해가지고 129차례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이것도 왜곡이고 조금 전에 이하영 그 재판 지금까지 끌다가 뭐 1심 때리고 나니까는 기소한다고 했는데 이하영 재판 이재명 캠프 쪽에서도 같이 간절을 해서 1년 8개월 동안 지연시켰어요. 네. 뭐 저 그 법관 그 기피 신청하고 지연시켜서 그렇게 끈 거고 조금 전에 이 법인카드 가지고 직업 부부를 소환을 하느냐 하는데 왜 이렇게 늦게 소환을 하느냐 하는데 경찰에서 혐의 없음으로 처음에 했습니다. 네. 그런데 조명현 씨가 네. 7급 국무위원 조명현 씨가 새로운 내용들을 가지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소를 했어요. 네. 국민권익위원회가 조명현 씨의 제소를 검토를 해서 해보니까는 이게 위법성이 있다고 해서 대검에 이첩을 했고 수사 의뢰를 했고 네. 대검에서 수원지검에 전담반을 편성하도록 한 겁니다. 네. 그래서 뒤늦게 다시 수사가 됐고 조명현 씨가 그동안 계속 가서 창문으로 가서 진술을 했어요. 그래서 창문 진술을 다 들으니 이제 부부를 소환을 할 때가 돼서 소환을 하는 거지. 그걸 지금 저 시국에 와가지고 또 그거를 뭐 대선에서 뭐 같이 그 경쟁을 했다고 마치 보복을 한다는 식으로 그걸 이야기하면 저는 뭐 납득이 안 됩니다.